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안세영이 쏘아올린 공. 예, 스포츠 뉴스로 먼저 가겠습니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안 선수 손을 들어준 건가요? 네, 단순히 손을 들어준 정도가 아니라 이걸 하면서 아예 협회 비리 정황이 좀 드러났어요. 어제 중간 브리핑이 있었는데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 회장에 대한 횡령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배드민턴 협회에서 후원사한테 1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 그러니까 뭐 셔틀콕이나 라켓 같은 것들을 받고 나서 이거를 배분했거든요. 이제 지역 협회에다가. 네. 근데 이 배분한 그 목록을 보니까 서울이 500만 원어치를 받았는데 충남이 4천만 원어치를 받은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김태규 회장이 전 충남 배드민턴 협회장이었다, 이런 점을 좀 주목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게 어떤 구체적인 다른 절차 없이 김태규 회장이 임명했던 공모사업 추진위원장이 물품을 임의로 배정을 했는데 이 공모사업 추진위원장은 현 태안군 배드민턴 협회장이다, 충남에. 그러다 보니까 김태규 회장의 횡령 배임죄 가능성이 있다라고 문체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회장도 회장이지만 일부 임원들은 아예 돈을 받았어요. 어디로부터요? 그 협회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라는 명목으로 예. 그 후원사에 유치했던 그 유치 금액의 10%. 일종의 리베이트를 받은 거군요. 그렇죠. 예. 본인들끼리 이제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고 6,800만 원어치를 챙긴 걸로 드러났어요. 근데 이게 협회 정관에 아예 나와 있어요. 임원들은 이런 식으로 따로 돈 받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제 문체부가 지적을 한 거였습니다. 반면에 선수들은 사실은 후원사가 주는 보너스가 원래 있었는데 이걸 네.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협회가 받는 연간 후원금의 20%를 국가대표 선수단한테 배분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네네. 한 10억 원 정도가 이제 총 금액이었는데 2021년에 김태규 회장이 취임한 지 한 5달 만에 네. 이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선수들은 이 보너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말씀드렸던 문체부가 안세영 선수의 손을 들어준 부분, 이건 뭐냐면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직후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표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올림픽에 협회가 못 나가게 하면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면 현재 규정은 국가대표로 5년을 뛰어야 하고 여자는 27세, 남자는 28세를 넘어야만 개인 자격으로 뭐 출전할 수 있고 그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대표팀이 아닌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출전하려면 국제대회. 이 규정이 있었는데 안세영 선수는 22살이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5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국가대표 못 나가면서. 맞습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다른 스포츠는 어떠냐라고 쭉 봐보니까 아시안게임 출전하는 44개 종목 중에서 이렇게 비국가대표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종목은 배드민턴이 유일하다. 아, 배드민턴만 이런 거였어요? 네, 이건 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문체부가 아예 그럼 이 조항을 폐지하자라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체부의 감사 내용을 정리해 드린 거고, 요것과는 별개로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체육계 비리를 지적하고 있어요. 진종호 의원이요, 사실 이 안세영 선수의 폭로가 터진 직후에 자체적으로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라는 걸 만들겠다라고 해서 제보도 받고 나름대로 검증도 하고 해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중간 발표를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데 사격연맹, 그러니까 사실은 진종호 선수 사격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소속됐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사격연맹에서는 회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이 충분히 안 됐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회장으로 세우면서 결과적으로 선수들의 포상금을 지급했어야 되는데 이 뭐 좀 복잡한데 이 그 회장이 포상금 지급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뭐 물러나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선수들한테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제는 또 하나 새로 밝힌 게 있는데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내부 제보를 받았다. 이거는 국회에서 상임이나 또 국감을 통해서 내가 밝히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요. 박순봉 기자. 네. 이 스포츠계에 돌아가는 이야기들 어디 주목하셨어요? 어제 좀 체육계 전문가하고 시민단체 쪽 같이 좀 물어봤는데요. 네. 일단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은 문체부가 할 일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걸로 완전히 해결되진 않을 거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어제 문체부 발표를 보면은 되게 강력한 조치들을 예고한 걸로 보이는데 네. 다만 그 표현들을 보면 다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체육계라는 게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완전히 제재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모 관계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거를 이제 즉각 폐지하라고 권고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거는 아마 체육회 협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배드민턴 협회장이요.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적극 수용하겠다 이런 정도로 아마 답변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내부 논의를 거쳐가지고 진행이 되는 과정은 그 문체부가 권고하는 만큼 그만큼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세영 선수 자격을 뭐 푸는 문제 이런 것까진 안 갈 거다, 못 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사후 어.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일단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협회들이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래서 이제 협회 내에서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폰서를 구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후원을 받아오는데 이게 굉장히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임원들이 예를 들어 뭐 그 후원금을 가져와 가지고 한 10%씩 인센티브로 받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이 체육계 내부에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당연하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애써서 후원금, 그러니까 스폰서를 구해올 사람이 없다 이런 그럴 거예요.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내가 벌어온 음. 돈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내가 벌어오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네. 상황인데 예, 예. 이 돈을 나한테 어느 정도 인센티브 주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궁금했던 게 그러면 이제 문체부에서 보조금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 가지고는 어떻게 통제가 안 되냐 물어보니까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뭐 관계자의 주장이긴 한데 대한체육회에서 이 영수증 맞추고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인력을 소모할 정도로 까다롭게 관리를 그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증 증빙 같은 예산 문제는 굉장히 잘 처리가 돼 있어서 만약에 문체부에서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아마 새롭게 드러날 문제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 자체가 왜 이렇게 불합리해? 이거 고치세요 권고까진 하지만 그 규정에 맞춰서 영수증 이거 횡령했네요. 뭐 여기 비리 있네요. 이렇게까지 가긴 어려울 거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협회들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좀 다연임 체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목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최근에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서 체육 단체장의 그 연임을 3년임까지 늘리는 걸 이제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문체부 장관이 막아가지고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3년임 하게 되면 12년 할 수 있거든요. 길어요. 기본적으로 체육단체장들은 이 반문체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어가지고 문체부가 완전히 통제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 요거 좀 들여다보기로 하고 저희가 문체부 인터뷰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한밤의 대정부 질문. 2일차 대정부 질문이 어제 열렸는데 특이하게도 저녁에 열렸어요. 보통은 사실 오후 2시에 네. 하고 어제도 그렇게 계획이 됐었어요. 음. 근데 오전에 민주당 쪽에서 좀 난리가 났습니다. 외교장관, 국방부 장관 둘 다 불참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외교 통일 안보 대정부 질문인데 장관들이 안 온다? 이러니까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었고 심지어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해외 일정이 있어서 이제 목요일 날 대정부 질문 이제 문체부 거 있는데 그때 네. 불참한다라고 통보를 했다. 뭐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민주당에서 어제 얘기를 한참을 했고 뭐 어떻게든 나오시든지 아니면 일정을 연기하든지 하자.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렇게 다 안 나오면은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지침 내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까지 어제 이제 비판을 세게 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외교부, 국방부, 국민의힘에서 각각 기다렸다는 듯 반박을 했습니다. 어떤 반박입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참석을 못하는 이유가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라는 그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는 거다. 이 회의가 지금 서울에서 주최가 되는 건데, 국제회의죠? 네, 80개국 이상, 특히 40여 개국의 장차관이 참여한 건데. 네. 정작 주최자인 이제 장관이 참석을 안 한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거 참석한다고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허가했다. 야당 원내대표한테 허락을 받은 사안이라고요? 차관이 대리 출석하자 한다라는 양해 확인서를 박찬대 원내대표 쪽에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 직인을 찍어줬다. 사실은 원래 이런 절차가 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리이리해서 참석 못한다 합니다 하면은 미리 얘기를 하고 그 야당의 사인을 받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안 거친 줄 알았더니 거친 거였어요. 도장 찍은 그 서류까지 어제 공개를 했었어요. 예. 이거 알아보니까 사실 약간 이제 실수였던 건데 박찬대 원내대표실에서
실무자가 행사 끝나고 온다는 거라고 좀 착각하고 아하. 박찬대 원내대표 보고 없이 도장을 찍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그럼 하더라고요. 실무자가 박찬대 원내대표 도장을 임의로 그냥 찍었다고요? 네, 그런 식의 설명이 어제 민주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네. 결국 본회의를 7시에 오후 7시에 열어서 대정부 질문을 했고요. 7시부터 11시까지 6시간 정도 때 아닌 한밤의 대정부 질문을 열게 됐습니다. 네. 근데 되게 엄청 치열했어요. 이게 어제 밤에 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이 워낙 많을 텐데 제일 핫했던 대목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한덕수 총리한테 따져 물었거든요. 네. 일본 측에서 만든 사도광산 안내책자에 조선인을 비하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왜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총리는 이거 말고 우리 입장이 반영된 다른 그 책자가 같이 있었다 라면서 반박을 했는데 설전 볼까요, 직접? 요거는 같이 보시죠. 네.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 위생관념을 보급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 폄하 비하 발언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항의하셨어야죠. 이걸 왜 그만두고 보십니까? 자, 총리님. 대한민국 국민을 비하시키는 것 같은 내용이 있고,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가 도주 및 수감했다는 그런 사실도 같이 있는 겁니다. 자료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위조를 해서 전시를 하라는 겁니까? 위조를 해서 전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도 독도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 적 있습니까? 아니라고 한 적 우리 있습니까? 땅이라고 한 적 있어요?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한덕수 총리의 설전이 어제 대단했네요. 맞아요. 엄청 뜨겁고 옆에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의원들도 뭐 소리 지르고 일본 총리입니까? 뭐 소리 지르고 했던 상황들이 어제 있었고 요거 외에도 또 하나 중요한 질의가 있었는데 네. 김용현 국방장관 네. 그 3사령관 회동 비밀 회동 뭐 의혹이 있었잖아요. 뭐 일부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이랑 경호처장 공관에서 비밀 회동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청문회 때 질의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명확하게 답을 안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장관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예. 신원식 전 장관이 그러니까랑 둘이 얘기하다가 옛날에는 경호처장이 이렇게 3사령관 다 불러갖고 격려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왜 안 하냐. 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냥 불러서 격려했던 거다.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때도 다 이런 거 그 경호처장들이 했었던 거다라고 어제 설명을 했었는데 다만 이거는 좀 김용현 장관이 관례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 경호처장이나 수방사령관들을 다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들 이런 거 한 적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공방, 진실 공방은 앞으로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 어디 주목하셨을까요? 일단 어제 시간 연기된 과정을 보니까 두 가지가 좀 궁금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민주당은 좀 어느 정도 보자면 실무진 실수라고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시간을 늦춰서라도 장관들을 부르고 싶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질의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장관한테 반드시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어제 장경태 의원 방금 나오긴 했는데 그 장경태 의원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본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8월 24일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이 공군골프장을 이용을 했고 네. 그 자리에 김용현 장관도 같이 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이날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그 부천의 호텔 그 사고 화재가 있었잖아요. 부천 호텔 사고 있던 그날 김용현 현 장관하고 그 다음 날이에요. 화재 다다음 화재 날인데 장례식이 있었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고 그때 난리가 났었던 그 다다음 날 골프 친 거 아니야?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장관들을 좀 부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걸로 보이고 당시에 그 김용현 장관 그 답변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옷을 벗겠다. 아니다 했습니까? 네, 제보로만 말하면 안 되고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공방을 좀 강하게 벌였고요. 예. 그럼 국민의힘은 이걸 왜 수용을 해줬을까? 국민의힘 쪽에 제가 물어보니까 당연히 민주당 저렇게 주장하는 거 억지죠. 그런데 그 민생 입법 처리랑 지역화폐법 처리 때문에 합의를 해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어느 정도는 양해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녁에 열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 민주당이 좀 계엄의 진심이다 이런 점이 좀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김용현 장관을 반드시 출석시킨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제 민주당 정치위가 추진 중인 법안 중에 한 가지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9월 1일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엄안을 보면은 개엄안을 추진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특히 개엄안을 보면은 개엄 즉시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해가지고 그 반대하는 그걸 막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에서요. 맞아요. 근데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추진하고 있냐면은 네. 바로 구금되거나 이제 체포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범이면은 체포되거나 구금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불체포 그러니까 특권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현행범 현장에서 잡히면은 그때는 저 구금 체포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걸 어떻게 막냐면 본회의 일정이 생기면 다시 풀어줘야 된다. 이런 법안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본회의 일정이 있으면 현행범이라도 풀어준다라는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그래서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개헌법에 대해서 개헌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의원들한테 주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민주당이 그만큼 지금 개헌에 대해서 진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서 이거 개헌 왜 이렇게 강하게 추진해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얘기를 하고 보니까 대통령실의 반응이 너무 강해서 뭔가 더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 법을 처리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 법을 처리하게 되면 어차피 국회에서는 다수 의석이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본회의는 통과가 될 테고 네. 그다음에 윤 대통령한테 다시 선택권이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제2요구권 내지는 거부권을 쓰게 될 텐데 만약에 거부권을 쓴다 이러면 또 민주당에서는 아, 거봐라. 뭐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자꾸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공격을 할 가능성이 좀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이 민주당의 공방은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평행선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계엄 근거에 대해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는 나한테 뭐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또 했던 얘기가 뭐 따로 근거를 제시한 건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반국가 세력을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 계엄론의 근거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언급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주평통 회의에 가가지고 네. 이번에는 반대한민국 세력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런 표현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반국가 세력에 더해서 반대한민국 세력이란 표현을 또 연이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대립구도가 이어지고 있고 즉 이 얘기는 용산이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특히 어제 하나 또 주목이 됐던 거는 김건희 여사가 또 마포대교 쪽 찾아갔거든요. 어제 활동을 재개했어요. 맞아요. 그 가가지고 어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는데 네. 이제 사람들 만나서 뭐 구조대원들 만나서 뭐 잘 예방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어제 대정부 질문 보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끌어오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정면으로 맞서겠다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겁니다. 평행선으로 앞으로도 쭉 달릴 것 같다는 관측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넘어갈까요? 반도체 기술 빼돌리기. 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려서 복제품까지 만들었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누군가 하니 한 명은 삼성전자 상무 그리고 하이닉스 부사장 출신 반도체 전문가였고요. 임원이네요. 네, 한 명은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출신이었어요. 네. 특히 이 중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상무 출신 주범 최모 씨는 중국 지방정부랑 합작해서 공장을 세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 반도체 첨단 기술을 작정하고 빼돌려서 한 1년 3개월 만에 반도체 원판이라고 해서 기초 제품을 생산하는 수준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D램 반도체라고 해서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한 4, 5년 정도가 걸리는데 네. 이거 덕분에 중국은 훔친 기술로 한 1년 만에 좀 성과를 거둔 셈이 됐고 다만 이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네. 공장 운영이 중단되고 뭐 구체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네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 사건이 좀 충격적인 거는 기존에는 그냥 기술자를 빼가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네. 한두 명 엔지니어 빼가가지고 기술 좀 흡수해 보려고 하는 거였는데 맞아요. 이번 아예 빼가가지고 공장을 차렸다라는 거, 그다음에 중국 지방 정부랑 합작했다라는 거 여기에 좀 주목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좀 주목이 됐던 거는 연구원들이 다 안 좋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이렇게 기술 유출하는 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 네. 사례들이 있고 특히 최근에는 조선 쪽도 많이 유출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네. 상황들을 보니까 2, 3년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가는데 1년 정도밖에 못 버티고 결국 잘린다라는 거예요. 아, 중국이 엄청 후한 조건으로 데려가 놓고는 쏙 알맹이만 빼놓고는 버리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통역 붙여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척하면서 감시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 부역자의 그런 뭐 한계라고 할까요? 이제 본인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노동계약서 계약서 그쵸, 내밀어도 중국 쪽에서 맞아요. 수용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